제가 용달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지방으로 물건을 많이 보내거든요. 저도 이제 장사하다 보면 지방에서도 물건을 많이 삽니다. 사람들이 앤틱 제품이나 뭐 가전제품도 가끔 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이용하는 게 화물 공차 정보라고요. 서울에 짐을 차고 올라왔던 지방 차들이 여러 가지 짐을 차고 내려갑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합짐이라 그래요. 이제 합짐 같은 경우를 제가 자주 이용해서 저렴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으로 물건을 많이 보내는데요. 독짐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이 아주 비싸거나 그리고 이제 손상이 없어야 되는 경우, 그리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경우는 웬만하면 독짐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먼 곳, 경상도, 부산까지 독짐을 쓰게 되면 어쩔 때는 이제 물건값의 반 이상이 나와버릴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독짐은 좀 무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자주 합짐이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이제 콜센터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합짐이라고 말을 하시면 서울에 올라왔던 지방차들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쪽에 짐을 여러 가지 싣고 저렴하게 내려갑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장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너무 비싸면 어쩔 때는 서울에서 대구 보내는데 물건 가격의 반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독짐으로 보내기엔 좀 힘들고요. 합짐으로 많이 보내는 편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제가 합짐으로 서울 봉천동이죠. 저희 동네에서 양문형 냉장고, 그때 그 금요일날 가져왔던 양문형 냉장고를 판매가 돼가지고 이 제품을 제가 합짐으로 해서 김천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어제요. 그러면서 제가 잠깐 겪었던, 그러니까 잠깐 느꼈던 어떤 그런 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장사는 장사고요. 오늘 일요일입니다. 어제 토요일날 또 매출이 있긴 있었습니다. 50만원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용달, 그렇죠, 화물이죠. 화물로 해서 지방으로 이제 물건을 보내게 될 때 화물 공차 정보라는 그런 어떤 곳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서울 어디 어디 동에 무슨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서울에서 김천, 부산, 뭐 대구, 광주 뭐 이렇게 지역을 얘기를 해주고 짐이 어느 정도 되는 규모고 어떤 품목인지 대충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콜센터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아, 그거는 사장님 얼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권장 가격이죠. 권장 가격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아,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 이게 이제 시스템에다가 그분들이 콜을 띄웁니다. 콜을 띄워요. 이렇게. 그러면 그 콜을 보고 해당되는 지역에 내려가실 예정이 돼 있는 화물차 기사님들이 그거를 보고 컨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돼서 그 물건을 싣고 내려가시는 이런 시스템이 합짐 시스템인데요. 굉장히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제가 물건을 보내는 소비자 입장, 또 하나는 제가 아버지가 5톤차 화물차를 하십니다. 하신 지 꽤 되셨죠. 평생 운전을 하셨으니까요. 용달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으로서의 어떤 자격으로 또 그런 관점으로 보는 화물 전반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물건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양문형 냉장고 900짜리면 굉장히 큰 겁니다. 제일 큰 거예요. 냉장고 중에서. 근데 이제 900짜리를 서울 봉천동에서 김천으로 보내게 됩니다. 김천으로 보내는데 콜센터에서 그렇습니다. 9만원이랍니다. 싸죠? 매우 쌉니다. 여기서 김천이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뭐 부산 가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단 아무튼 300km 뭐 넘게 나오죠. 근데 거기를 9만원이랍니다. 물론 이제 짐을 여러가지 실으니까 수지 타산이 맞으셔서 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양문형 냉장고를 9만원에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야, 서울에서 거기까지 너무 싼데? 콜이 들어오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대물었어요. 주선사한테. 아, 그 가격이면은 내려가겠어요? 좀 싼 것 같은데? 내가 그랬어요. 오히려 내가 소비자인데도. 그랬더니, 아, 일단 띄워볼게요. 그랬더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가 일단 띄워볼게요. 일단 띄워볼게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일단 띄워볼게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 말의 줄임말이 일단 띄워볼게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띄웠습니다. 1시간이 됐는데도 콜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안 와요. 그러니까 제 느낌이 맞았어요. 아니 9만원 너무 싼 거 아니야. 다시 전화 걸었습니다. 주선사한테 12개 띄워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띄울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는 한 12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한 15만원이나 12만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장사꾼인가 봐요. 12개라고 제 마음속으로는 15개 드리고 싶었었는데 12개라고 말을 하고 주선사에다가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12만원 해놨더니 12개 해놨더니 5분도 안 돼서 콜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비자인데도 주선사가 알고 있는 금액이 말한 금액이 평균 금액인가 봐요. 그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받는가 봐요. 물론 콜센터 직원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경력에 따라서 캐치해내는 능력이 좀 틀리겠죠. 그러면 이제 꾼들 같은 경우는 아 사장님 그거는 얼마면 안 나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어느 정도 가격 설정을 해주겠죠. 뭐 그런 개인 편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12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분 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한 그 정도는 돼야지 여러가지 짐을 싣더라도 콜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콜이 5분 만에 들어왔어요. 5분 만에 콜이 들어와서 그게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판매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잠깐. 저는 그거를 50만원에 팔았는데 서울 지역이면 제가 갖다 줍니다. 차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러려고 리프트를 달았어요. 제가 배송하기 쉬우려고요. 서울 지역은 그냥 제가 갖다 주니까 뭐 50만원 그대로 남는 거겠죠. 제가 기름값 빼고요. 그런데 이제 지방으로 보내게 되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지방으로 가게 되면 먼 곳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쪽에서 부담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 평균적인 어떤 기본적인 룰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보냈습니다. 보낸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서울에서 싣고 내려오는 배송비 저 한 2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5만원, 2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20만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20만원을 다 배송을 부담을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그 배송비가 너무 많이 과하게 이렇게 생각이 실질적으로 나오게 되면 구매력에 대한 영향을 미쳐서 구매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를 오히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15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15만원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판매에도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요. 너무 과한 배송비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물건을 안 사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제가 15만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15만원을 얘기를 해서 이제 주선사에다가 12만원이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화물 사장님 오셨어요. 오시자마자 이제 제가 물건 실어드리고 그랬습니다. 현장 가서 15개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어차피 12만원 해도 수수료를 줄 거 아닙니까? 12만원에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줄 거 아니에요? 뭐 15,000원이 됐든 만원이 됐든 어찌됐든 그런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 기사님은 그 냉장고가 10만원? 11만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10만원에. 12만원 운송료에서 수수료 빼고요. 10만원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챙겨드리려고 이제 화주한테는 15만원 얘기하고 주선사에다가 12만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장님한테 실질적으로 15만원 가서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평소에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방으로 물건을 많이 보내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게 습관이 됐어요. 이제는 제가 아무래도 기사님들 좀 대변을 해드리고 조금 기사님들 더 챙겨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도 용달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니까 제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제가 보내고 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게 용달 업계가 전반적인 문제가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콜 올릴 때 난 얼마에 보냈는데 이런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가격을 엄청 저렴하게 얘기를 해요. 주선사에게다가요. 그 주선사도 다른 어떤 업체한테 자꾸 이제 가격 비싸게 부르면은 뺏길까봐 그런 게 있죠. 뭐 경쟁을 하겠죠, 걔네들끼리도. 그래서 가격 자체를 그렇게 비싸게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으니까 일단은 소비자도 싸게 부르고 주선사도 싸게 부릅니다. 어차피 자기는 그거에 대한 수수료만 먹으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9만원에 내려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12만원 정도는 돼야 되고 15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맞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선사가 가격을 너무 싸게 불러요. 소비자도 너무 싸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똥코를 잡는 기사님들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 사정이 있겠죠. 뭐 가는 길이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잡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어디까지나 한 가지의 어떤 사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이 장사한 지 11년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얼마나 지방으로 많이 보내봤겠습니까, 물건을.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평균 단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7, 8년 전에 어떤 금액이 지금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가격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운송료가 7,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격. 뭐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뭐죠? 인건비 만원에 올려라 어쩌라 막 그러는데도 운송료는 안 올랐어요. 제가 느끼기엔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안 올랐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똥코를 잡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니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와요. 그냥 와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이 똥 이렇게 저렴하게 간다고? 이 가격에 불렸는데 오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 금액만 머리에 박혀가지고 계속 그렇게 부릅니다. 계속 부르게 돼 있어요. 그냥 되든 안 되든. 이보다 더 비싸 부르면 바보지 하면서 민간 전도사까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다니면서 나 이거 어디 얼마야? 에이 바보네. 그렇게 비싸게 줬다고?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이렇게 하면 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민간 전도사가 돼버려요. 제가 그런 거를 주위에서도 많이 봤어요. 근데 왜 그런 휩쓸리냐고요. 물론 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잡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진짜 이거 돈 진짜 하나도 일이 없어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다 손해예요. 그게 제가 나름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가격이 안 오를까? 왜 용달비라는 금액이 왜 안 오를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어요. 그랬더니 잠깐 생각을 했는데도 딱 어느 정도 감이 잡히더라고요. 첫째로 운송 사업자들이 너무 많아요. 많으니까 경쟁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일은 없고 경쟁이 심하니까 그냥 잡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잡으시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어야죠.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을 딱 봐가면서 야 그 밑으로는 에이 그 돈을 떠나서 이건 자존심 문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잘라야죠. 그런 걸 다들 무시를 해야죠. 모른 척을 해야죠. 아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파주 가는데 뭐 35,000원 2만원 막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도 5톤 화물차하고 평생 용달을 하셨다고. 운수업을 하셨어요, 평생. 그 분의 아들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고 봤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들어서는 제장사 하면서 소비자의 입장으로 그게 왜 그렇게 싸게 나왔는가, 그리고 오르지 않은가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선사도 싸게 불러버리고 주선사도 에이 그 얼마면 가요. 왜 다른 경쟁사에 안 뺏겨야 되니까 그냥 얼마다 이래 불고
그래놓고 이제 기사님한테 그러겠죠. 개인 역량으로 가서 네가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라. 이런 무언의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서비스의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비스의 질이. 예? 운수업도 약간의 그 서비스업이에요. 가서 막 툴툴거리게 된다니까요. 아, 나 여기 시골이고, 뭐, 여기 멀리 왔고, 막, 뭐, 상차, 하차가 뭐 힘들고, 투덜거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스스로 자체가,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이 다. 용달 하시는 분도 똥코를 계속 잡아버리면 소비자들은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 난 알뜰한 놈이야. 알뜰한 사람이야. 이 가격에도 가잖아. 이런 방법이 있었네. 그리고 널리 전파를 한다니까요. 아니, 지 혼자만 알고 있던지, 아니, 지 혼자만, 쌩감을 당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널리 알리면서, 그거를 생활의 꿀팁이라면서, 예? 주위 사람들한테 막 알려준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어이가 없어요. 얼척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7,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용달비가 거기서 거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들이 똥코를 잡아버리시니까 그냥 막 소비자들도 그게 가격인 줄 알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주선사들도 화물 센터들도, 콜센터들도 솔직히 말해서 지네들 어차피 수수료 따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놓치기 싫으니까, 어차피 뭐 어찌됐든 뭐 10만원에 가든 5만원에 가든 어차피 수수료는 얼마게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주선사들도, 콜센터들도 가격을 좀 불러야죠. 네? 왜 그렇게 싸게 하냐고요. 뭘 싸게 하려고 그러냐고요. 용달비는 안 올랐다니까요. 옛날 지금이나. 제가 느끼기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봐도 제가 느끼는 게 안 오른 느낌이에요. 안 오른 느낌 그대로예요. 그냥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퀵서비스 한다고 말씀드렸죠. 퀵서비스 하니까 똥콜이 뭔지 아는 거예요. 소비자지만 약간 더 잘 아는 거예요. 똥콜 있잖아요. 똥콜, 말도 안 되는 똥콜. 예? 오지콜도 있고 똥콜도 있고, 뭐 오지콜이나 똥콜이나 똑같지 뭐 오지콜이어도 금액만 괜찮으면 어디든 가잖아요. 차로 가는 건데. 근데 기본적인 어떤 금액은 받아야죠. 계속 똥콜을 눌러버리고 하니까는 소비자들은 그 금액인 줄 알고 계속 그 금액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오르는 거예요. 어쩔 때는 무시해버리고 진짜 야 이건 너무했다 한 것들은 안 잡아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막 잡아버리니까 불량콜, 똥콜, 그런 게, 저희 아버지도 보면 뭐 미수금 뭐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저는 이제 제 장사가 미수금이 있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유통이 있었지만은 저는 용달비 같은 게 미수금이 있다고는 참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제가 아니 미수를 할 게 따로 있지, 뭐 지네들이 고용한 것도 아니면서 아무리 거래처고 모시고 가네 미수가 뭐예요? 미수가, 그 미수라면은 통상적으로 미수라는 게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저한테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미수라는 그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그 돈을 제대로 꼬박꼬박 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삼성, LG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심지어 그런 대기업도 따박따박 안 줄걸요? 운송료가 미수라니요, 미수. 아무튼 이 업계가 좀 자신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좀 당장 배고프더라도 확실하게 딱 진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군살 없는 몸을 만들어서 그렇게 멋지게 가야 된다고 본다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런다고요. 뭐 현실 속으로 뛰어들면 뭐 에이 한 콜도 없어갖고 이런 것도 감지덕지 네가 뭐 이 업계를 아냐 어쩌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겠죠. 분명 할 겁니다.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 평생 운수업 하셨어요. 그 옆에서 평생 앉아 있었어요. 어느 정도 말을 해도 되는 요건은 있습니다. 조건은 갖췄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도 퀵합니다. 퀵하니까 똥콜이 뭔지 아는 거고요. 또 하나, 장사하면서 제가 소비자 입장으로도 물건을 많이 보내봤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 군데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째, 주선사들 가격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고 받을 만큼 딱 얘기하세요. 네? 그래야 소비자들도 아 원래 이 금액인갑다 이러고 그냥 수용을 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싼 정말 말도 안 되는 똥콜이다 그러면 찍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그걸 모드로 잡아요. 잡으니까 그 콜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콜이 계속 나오니까 재밌어서 한다니까요. 주위에 이렇게 전도까지 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이거 해서 얼마에 보냈는데 너 그걸 보냈냐? 얘기 모질이 그런다니까요. 그게 바람직한 현상이냐고요.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의 제3자의 입장으로 봤어도 그건 아니라 이겁니다. 어제 제가 서울에서 김천으로 냉장고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냉장고 보냈는데 결론은 이제 제가 더 돈을 불러서 15만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주선사에서 9만원 불렀어요. 그럼 9만원에서 수수료 빠지겠죠. 한 7만 5천원 뭐 이렇게 가겠죠. 근데 그런 콜도 쭉 띄워놓으면 누군가 잡아요. 누군가 잡는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아유 나 시간 많어 그냥 언젠간 잡겠지. 누군가 잡아요. 그러면 그 누군가 잡는 거 그걸 안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안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금액이 안 오르고 점점 이 금액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기름값이야 뭐 오르락 내리락 언제나 안 그랬어요. 저 10년 전에 장사할 때가 더 기름값이 더 비쌌어요. 그때 1,500원씩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7, 8년 전만 해도 1,500원씩 하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도 1,300원대 아니에요. 언제는 그 1, 2년 전에는 1,000원대도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그러면 가격 내려야 돼요? 기름값 내렸으니까 이제 운송료 내려야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다 가격이 올랐잖아요. 뭐 임금도 올랐고 안 그래요?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근데 왜 용달비만 올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구조적인 문제점이 뭐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문제예요. 다 문제. 그러면 주도적으로 그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그걸 고쳐가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제 말이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소비자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 똥콜을 올리는데도 잡으니까 재밌어서 계속 올리는 거야. 야 내가 이 돈 아껴가지고 밥 사 먹어야지, 뭐 해야지, 이 돈 아껴서 나 통장에 돈 집어넣어야지, 저금해야지, 이렇게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줄 건 제대로 주게 만들고, 그리고 원하시는 그 가격들을 뭐 지금 물가 다 올랐잖아요. 그 물가 상승률에 맞게 운송료도 높게 받고 싶으시면 그런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제 말은. 저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용달비 깎으려고만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깎으려고. 근데 그 깎으려는 게, 깎는 거는 알뜰하는 거라고, 장사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싼 걸 또 깎아요. 쉘인데 또 쉘이는 거예요. 예? 그런 똥콜을 잡지 않는 게 소비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똥콜을 올렸는데 아무도 잡지 않았을 때, 아, 이 가격이 아닌갑다. 아, 이거보다 더 가격이 높아야 된갑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소비자의 심리로는요. 제발 똥콜 잡지 마세요. 그런 거 잡으면 절대 운송료 안 올라가요. 절대로 안 올라간다고요. 그런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어떤 자정적인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시더라도 10년 뒤에도 이 가격 받으실 거예요. 계속 7, 8년 전에 똑같은 저 임금 줬는데요. 항상 7,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용달비가 다를 게 없다니까요. 뭐 본인의 어떤 영업 능력으로, 영업 스킬로 좀 더 받을 수 있어. 뭐 물론 그렇게 하신 분도 좋겠죠. 그런데 마냥 그런 사람들만 있나요? 그런 부드럽고 착하고 유한 사람들만 있던가요? 용달하시는 분들? 저 장사하면서도 맨날 뭐 지랄 많은 사람들 하루에도 12명씩 만나요.
언제까지나 그 부족한 부분을 본인의 역량으로 메꿔 나가시려고 하죠. 언제까지나 그 빵꾸 난 그 부족한 부분을 자신의 역량으로 메꾸려는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런 임기응변으로만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좀 그런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달 하시는 분들도 가격을 좀 높게 받으시고요. 물가 상승률에 맞게 최소한 맞게는 영업을 하셔야죠.